1990년대엔 군인들의 큰 형님, 2000년대엔 노인들의 동반자였던 뽀빠이 이상용이 별세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상용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용을 임신했을 때 남편을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백두산까지 10개월 동안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울면서 내려왔고 어머니는 10달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기에 이상용도 힘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회의를 열고 이놈은 살아도 평생 엄마 고생시킬 거라며 산채로 토끼장 밑에 묻혔는데요. 하지만 이상용은 당시 7살이던 막내 이모가 깜짝 놀라 꺼내 안고 산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상용은 그렇게 살았으니 동네 260명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젖을 먹었는데요. 이 탓에 영양 부족에 시달려 5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용은 너무나 병약해서 책가방 들 힘조차 없어 아버지가 대신 책가방을 들어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시절 이상용의 친구 언니인 윤혜영은 이상용을 귀여워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오누이처럼 붙어 다니며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상용의 아내 윤혜영은 1살 연상인데 오누이처럼 붙어 다니다 이상용의 마음에 불씨가 생겼고 짝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용은 밤새도록 아내 윤혜영을 설득했고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였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윤혜영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집안도 변변치 않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 키 작은 사위를 반기지 않았지만 아내 윤혜영은 결혼을 선택했고 결국 이상용과 윤혜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 윤혜영은 키가 170cm이며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TBC 3기 탤런트 출신이기도 하며 신문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용은 1969년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해 낮밤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상용과 윤혜영은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다가 이야기를 듣고 연예인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방송국에 일하는 선배들을 찾아갔고 MBC 유쾌한 청백전을 담당하는 PD가 선배였는데 끈질기게 졸라서 출연 기회를 주었고 근육을 자랑하며 장기 자랑을 하고 뽀빠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상용은 알려지기 시작해 이후 우정의 무대에 MC 맡으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용이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해프닝에 의하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군대 간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계속 편지와 전화로 왜 아버지 만나는 건 안 하느냐 아버지들 섭섭하게 하냐는 피드백을 보내자 이상용이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부르는 특집을 방송한 적이 있었죠. 아버지 특집으로 진행한 우정의 무대에서 이상용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객석의 병사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쭈뼛쭈뼛대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노련한 진행자인 이상용이 당황해서 이게 아닌데 하고 허둥대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출연하게 된 해당 아버지는 감동적으로 나오는 어머니들과 딴판으로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하면서 어흠어흠하며 가오잡고 오면서 또 분위기를 가뿐싸시켰고 병사들 중 해당 아버지의 아들이 마지못해 이끌려 나오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는 방송 분위기를 팍 못하고 요즘 군대 반찬 잘 나온다며 하며 모두를 황당하게 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상용은 그 당시의 해프닝을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느끼는 감정과 아버지한테 느끼는 감정이 다르며 아버지는 겉으로는 체면을 챙기려고 있는 폼 다 잡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다 한국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거기에 이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장병이 아버지에게 불릴 때 무슨 내에 잡으러 온 경찰 같다고 해서 모두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그 시절은 아직 가부장적인 의식이 짙게 깔려있던 1990년대였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인 위로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요. 우정의 무대는 일요일 오전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병사가 어머니! 라고 외치던 그 장면, 가족 상봉 후 고향 앞으로 출발하며 거수경례하는 엔딩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특히 고려대 ROTC 출신인 이상용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는데요.
특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20대 초중반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이상용의 진심은 촬영장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스태프 중 가장 먼저 도착해 병사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죠. 이상용은 스스로를 독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평생 곽커피를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방송 출연 외에도 그는 엄청난 업적을 세운 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을 하고 가슴속에 작은 소망 등 심장병 어린이 수기를 6건이나 낸 적도 있죠. 그렇지만 과거 심장병 수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이 사고를 친 것이 아닌 피해를 입은 거라고 합니다. 이상용의 주장에 의하면 우정의 무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이상용에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이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라 권유했지만 이상용은 정치보다는 지금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자 그의 인생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심장병 어린이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우정의 무대를 비롯해 한국어린이 보호회 회장직 등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전부 그만두어야 했고 결국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실명까지 겪어야 했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상용은 평생 600명의 아이들의 심장병을 47년간 고치는 데만 1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누명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이상용은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셨다. 언론인인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인쇄해서 대전역 광장에서 뿌리다가 돌아가셨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확인 없이 의외로 보도된 기사들이 신문에 도배되고 담당 형사와 검사는 이상용을 의회에서 죽여라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용을 조사한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람은 표창을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반발하자 검사는 시골로 좌천당했죠. 그 후 미국으로 쫓겨간 이상용은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관광 버스 가이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매일 13시간씩 시키는 일을 다 해내며 쉼없이 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아내의 권유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귀국하고 나서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후배에게 가서 일당 2만 원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죠. 이후 귀국했지만 옛 명성을 일으켜 세우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상용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보다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자신의 진심이 의심받은 것이었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오해가 풀려 방송활동을 쭉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았기에 이상용이 받았을 상처는 꽤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유쾌한 청백전을 담당했던 PD가 춘천 MBC 사장으로 취임한 뒤 뽀빠이 이상용을 요청하며 1시간짜리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겼는데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PD는 이상용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두둔하며 일축했고 이로써 하차 후 3년 만에 이상용은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뽀빠이. 이상용은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전날에 행사를 다녀오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지킨 어린아이들의 목숨은 가치 있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